특별 언급의 시간인데요.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영화보다 책 같은 영화가 아닌가. 이 감독이야말로 진짜 책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게 만들지 않나 싶은데 자, 무슨 영화죠? 우리가 못 다뤘던 영화네요. 네네. 저희 얘기 나눌 때 되게 긴 고민 끝에 결국 못 탔던 영화들을 꼽고 싶은데 그중에 가장 저희 취향을 저격한 그리고 사적으로는 심란해진 영화 중에 한 편이 이 프렌치 디스패치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. 예, 웨스 앤더슨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인데요. 한마디로 하면 뭐 잡지라고 드러나 봤나 약간 이런 지금 많이 이제 사양길에 들어선 이 산업이죠. 잡지에. 근데 또 이게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단가요? 네. 그 영화 보고 우리가 많이 심란했었잖아요. 네네. 그 종이 잡지 라이프지가 없어지면서 막 그 슬라이드 보관하는 게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찡해했었는데 잡지 종사자로서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디지털화 시대의 얘기인 거고 사실 프렌치 디스패치가 다루고 있는 잡지는 그보다 훨씬 전 1920년대에 뉴요커가 아마 모델이지 않나 싶은 네, 네, 예, 네. 그때의 잡지 얘기이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의 노스텔지어는 작금의 종이 잡지의 뭐 쇠망하고는 네, 크게 네, 관련은 네, 없습니다. 네, 네. 네. 이건 뭐 잡지라는 매체 자체의 쇠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. 영화 시작 자체가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인 아서, 빌 머리가 그 역할을 맡았던 아서의 사망과 함께 시작을 하고 네. 그 사망의 부고 기사를 쓰는 걸로 이제 마감을 하는 영화 구성이고 아서라는 인물이 자기가 죽으면 이 잡지도 끝이라고 이제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군주제도 아니고 일종의 그냥 상징 은유인 것 같아요. 아서가 상징하는 잡지라는 매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잡지라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? 그거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했고 뭐 내가 끝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각각의 글들이랑 별개로 이거를 묶는다는 행위 혹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 끝났어. 야구 그냥 그렇게 잡지 시대의 종언이라기보다는 요 취향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잡지 시대가 끝났으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되게 안타깝다, 뭐 회한에 사로잡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애잔하게 바라보거나 요거랑은 틀려요. 그냥 되게 담백하게 이 영화에도 계속 나오지만 울지 마. 그냥 할 일 하는 거야. 약간 그 정도의 톤으로 잡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잡지로 상징되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자극받았던 면은 취향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웨스 앤더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취향의 감독이잖아요. 취향이 전부죠, 사실. 웨스 앤더슨을 갖고 이렇게 뭐 지지한다 만다 이렇게 논란을 하거나 정치성을 논하거나 이런 게 저는 좀 부질없게 느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영화 구성도 그냥 한 편의 잡지를 만드는 건 거죠. 네. 이 편집장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잡지의 마지막 호인 줄 몰랐지만 마지막 호가 되어버린 그 잡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4명의 기자들의 각각의 에피소드를 좀 독립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묶어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옴니버스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영화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력은 영화 그 각각의 옴니버스들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. 어떤 건 되게 괜찮기도 이번에도 하고. 하나는 되게 지루했어요. 뭘까요?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하나가 지루한 게? 네. 특히 옴니버스 구성에서는. 왜냐면 모든 작품이 다 그 밀도 있고 빼어나고 하면 뭐랄까 좀 지치기도 하고 졸 시간이 없어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짜 빛나는 영화들도 덜 빛나 보여요. 그러니까 약간 눈이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일부러 힘을 빼는 경우도 있고 좀 못생긴 것도 배치하고 네.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잡지의 매력 아닌가?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보성 글도 있고 뭐 좀 못 쓴 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저는 잡지 어떻게 읽냐면 A부터 Z까지 다 읽어야 되는 책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읽는 거고 네. 만약에 A부터 Z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이거 되게 못 썼네 별로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잡지의 생명력을 더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. 내 취향 아니야 짜증나라고 하는 것도 그 중간에 들어있어야지 네. 진짜 내 취향
봤을 때 좀 빛나는 것 같은. 하긴 잡이라는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죠. 매거진이라는 그 형식에서. 잡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잡지를 그렇죠. 만들게 되죠. 이게 파고드는 것만 좋아하면 학자가 될 것이고, 그다음에 뭐 정말 이제 저널리즘, 언론 이쪽에 애정이 있으면은 이제 신문 기자가 되겠지만 또 이 잡지쟁이들은 나름의 특히 취향에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서 잡지쟁이가 됐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 얘기들을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목차 따라가면서 그렇죠. 책장 넘기듯이. 영화 자체가 한 권의 잡지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잡지랑 이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잡지는 내가 싫은 거 점프할 수 있는데 영화는 강제로 봐야 되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거고. 근데 저는 이 약간 과장을 보태서 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아서의 죽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기자들이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고 부고스로 가는 그 장면의 에피소드가 이 영화는 크게 보면 그렇게 5개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. 부고 그렇죠. 기사가 하나 있고 프롤로그, 에필로그, 중간에 피처 3개. 네네. 뉴스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나머지 에피소드 글들의 총합보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 에피소드가 훨씬 더 압도하고도 남는 울림이 있다고 보고 요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주는 게 이 아서의 부고기사 중심으로 한 오프닝이 아닌 게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 오프닝 자체가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성립시켜주는 프레임이에요. 그래서 네네. 요걸 보여줄 때 잡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취향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각각의 취향들이 섞여 있는 안 섞이는 것들을 굳이 섞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배열해 놓고 나니 서로 반발하고 충돌하는 게 한 권의 책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집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 칼럼 끝에 알리바이. 네,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건드릴 수는 없고 싫기는 할게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사실 책이 아니고 몇 타 책과 잡지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 네.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편집부의 의견과 다릅니다라는 단서가 다른 것처럼 이 충돌하는 것들을 묶으려면 간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.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편집장의 역할인 거고 네. 그 편집장이라 하면 그런 공존 방식을 고민하고 틀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줘요. 제일 처음에 이제 윤정기가 인쇄되고 처음에 일면 찍힌 게 편집장 부고 기사인 거고 그거 딱 보여주고 난 바로 다음 컷이 뭐냐면 빌딩 그 건물의 전경 있잖아요. 예, 이게 이제 프랑스 영화사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장면이죠. 자크따띠의 우리 아저씨, 보농급. 근데 이 장면은 사실 딴 영화에서도 많이 흉내를 냈었어요. 근데 그 건물의 전경 자체가 이 잡지의 목차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걸 이제 관통해 가면서 바텐더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데 그 바텐더가 배달하는 게 이제 커피, 샴페인, 칵테일, 아이스크림 각양각색의 음료가 이제 한 쟁반 위에 올라가는데 색깔이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르지 않았을까? 웨스 앤더슨 감독이. 네,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취향, 소위 말하는 장면 구성하는 그 취향의 반영이겠지만 그냥 그 한 컷이 저는 잡지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한 컷이었던 것 같아요. 서로 안 섞이는 각각의 취향들을 한 쟁반 위에 올려주는. 근데 그 안 섞이는 것들인데 또 쟁반 위에 올려놓고 나니까 나름의 어떤 색감과 동일성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되게 조잡하게 얽혀있는 집합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구미가 당기는 취향의 공존. 아니 근데 이분이야말로 아주 편협한 취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웨스 앤더슨이야말로 저는 이렇게 그런 뭐 모든 취향을 끌어안는 그런 의미의 다른 취향을 섞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 에디터십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 빌 머레이라는 사람의 깐깐한 취향을 적용해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써오라고 기자나 작가를 보내는 거고 이제 그걸 한 접시에 올려놓는 거지 진짜 정말 모든 취향들을 민주적으로 대한다 뭐 이런 그렇죠, 얘기는 아닌 아니죠. 거죠. 네. 그 어쨌든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취향들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접시 혹은 그 들쭉날쭉하게 생긴 건물, 기하학적인 모습 그건 거고 그걸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성해야지 하는 건 충분히 아니고 취향들을 모아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무늬가 형태가 생긴다.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이 사람의 정책, 그 아서라는 편집장의 태도는 딱 하나인 거죠. 내 마음에 일단 들면 내가 지켜주고 싶으면 난 아무것도 죽이지 않아.
그래서 그 최대한 각각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장을 보장해주는. 근데 그 행위가 저는 어떻게 읽하냐면 결국 이게 취향의 본질인 것 같은데 이게 매우 매우 편협한 애정이란 말이죠. 결국 취향이라고 하는 거는 무쓸모거든요. 쓸모가 없는 것. 네. 원래 예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용성이라고 하는데 예술까지 꿈꾸진 않죠. 사실 잡지는 또 그거랑 다른 영역을 겨냥을 하고 있긴 한데 스스로 예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. 잡지가. 네,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서라는 사람은 좀 20세기의 돈키호테처럼 보이기도 하고 돈이 많은? 그렇죠. 네, 네, 네.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 아서라는 돈키호테는 풍차에게 패배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.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잡지의 거의 끝자락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운 걸 보기 전에 깔끔하게 하고 끝나고 깔끔하게 해산하고 정리한다.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잡지로 한정한다고 하면 이런 시대 변화 앞에서 뭐 올드 미더들이 다 같은 운명에 처한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테면 애정된 소멸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이 웨스 앤더슨 아니면 이 아서란 편집장의 조언은 되게 단호한 거죠. 그냥 울지 마 라고 해주는 사라져가고 옛날 거 지나간 거 이런 거에 연민할 시간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?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뭔가 본인의 처지를 너무 투사한 영화 해석이 아닌가요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앞에 계속 알리바이로 깔아놨던 네. 취향의 문제인 건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뭐 베스트 7 꼽으면서도 뭐 큰 카테고리는 영화가 무엇인가?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근데 네.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영화적인 것, 영화 이런 게 어쩜 이것도 이성과 합리의 영역 아니구나. 그냥 애정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, 그래서 우기고 있구나. 우기고 있는 거구나 내가. 네, 네. 그럼 이 우기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설득할 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버텨내는 거.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제일 크게 했던 생각이 그냥 그런 거였죠. 네. 무용한 것들과 완전히 가득 찬 이런 영화의 어떤 가치, 생명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유일한 동력, 방식은 결국은 이런 취향의 고백이 아닐까? 그리고 취향 끝까지 밀어붙여보는.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영화라는 게 어쩌면 시대 혹은 뭐 이런 산업적인 흐름 혹은 뭐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고 버텨내는 거겠구나. 나중에 혹시나 영화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극장에서 일정 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극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면 요렇게 살아남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. 보면서. 근데 저는 약간 모순된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맞나? 왜냐하면 너무 시각 정보량이 많아요. 특히 뭐 웨스 앤더슨 영화 항상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읽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, 영화를. 그래서 계속 멈추고 싶더라고요. 영화를 사실 우린 자막도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영어만 나오지도 않고 이 영화 언어도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꽉 찬 프레임들이 기관총처럼 나를 향해서 쏘아지는데 이걸 한 번 봐선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건 그럼 OTT를 가길 기다려서 리모컨을 꼭 쥐고 돌리고 다시 멈추고 이러면서 보고 싶다는 그런 순간적인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이건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 같기도 하면서 내 필요는 또 집에서 봐야 되는 그렇네요. 영화이기도 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좀 걸려요 항상.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볼 때 좀 이 영화 그래요. 아마도 좀 더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하는 이유가 자기 하고 싶은 것 끝까지 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매우 매우 이기적으로 그냥 맞아요. 해놓은 영화라서 맞아요. 더 그런 거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사실 극장에 어울린 영화가 아니죠. 소유해야 되는 이미지들이거든요. 내 프레임 하나하나를 다 소유해야지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다 보기 전에 자꾸 사라지는 느낌? 그렇죠. 되게 폭력적으로 정보량이 많죠. 이해를 꼭 해야지 영화를 온전히 즐긴 건 아닌 종류의 영화긴 하지만. 근데 진짜 빼곡해요, 이번 영화는. 놓치고 지나가면 계속 이렇게 생각나잖아요, 앞에 거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잡지 생각도 나고, 잡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진 않으니까, 그냥 큰 뉘앙스로 내가 원하는 장면이나 어떤 에피소드만 보고 하나만 기억해도 이 영화는 충분하겠구나.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부분 짚어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. 이를테면
예전에 나왔던 로마 같은 영화, 아. 뭐 아니면 아이리시맨 같은 영화는 극장 포맷인데 극장에서 틀어질 수 없었던 영화들이라고 하면 네. 이거는 매우 반대. 매우 시네마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소장하는 게 훨씬 더 비디오의 형태, 뭐 OTT 형태로 소장하는 게 훨씬 더 영화를 제대로 보는 책 방식일 수도 같아요. 있겠네요.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책 같다는 인상. 그래서 자,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못 다뤘다고 조금 아쉬워해 주셨던 영화 중에 제일 최근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프렌치 디스패치 얘기해 주셨고요. 또 뭘 한번